그래서 저는 이재명도 지금도 늦지 않은데 하야하기를 바라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고 하야하고 대신에 빨리 망명을 하면은 네가 마지막 그래도 살아나는 길이다. 대표님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드는데 어찌 보면 뭐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해버리셨고 네. 그런데 지금 당 밖에는 강성우파라고 할까요? 자유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 그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 당시에 당대표 나왔던 조경태나 안철수 다 떨어뜨리고 김문수 후보와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 후보가 결선해 갔고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뭐 공천한다길래 떨어뜨려버리고 장동혁이 그때 전환기를 공천하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같은 이런 그 반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장동혁 대표 실제로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저보고도 고맙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원들이 뭉쳐가 장동혁 대표 지지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 당선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핵인 그리고 광장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부정선거 직결 이게 그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 줬는데 어느 순간 장동혁 대표가 윤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올 초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륜하고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배신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속사정이 있을까요? 이미 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저륜이라 했잖아요. 뭐 그거는 친한파들이나 원내에 있는 중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고육책. 네, 고육지책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아직도 미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행보를 보니까 장동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핵인 하려는 의지가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건 추측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 장동혁 정치에 유리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것이 장동혁 정치에 유리할까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가 향후에 뭐 대권을 바라보거나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고 큰데 장동혁 그 자기 지분이 약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야만이 보수파의 상징적인 장동혁을 바라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윤에 대해서 좀 뭐 불편해하거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장동혁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장동혁 대표한테 대한 이건 추측입니다. 네, 예측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실망한 것도 많죠. 사실은요. 뭐 계엄 사과했고 저륜하고 이런 거는 배신이거든. 사실은요.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유부단한 거죠. 그건 초심을 잃은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윤핵인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지지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탈당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탈당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하고 장동혁하고 약간의 제가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하고 장동혁, 뭐 김민수 체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희망은 약간 가지고는 있죠. 그리고 금방 물어보셨던 자유혁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금방 지금도 말씀드린 국민의힘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혁신에 제가 합당하느냐 또는 거기에 입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당파를 초월해가지고 보험보수 다 뭉치자. 한미동맹단. 그렇죠. 한미동맹단 시민단체 만들었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을 뭐 어떻게 갈지는 지방선거 보고 난 뒤에 또 상황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네네. 뭐 이런 분들 IRI 초청으로 지금 미국 워싱턴 네네. 방문 중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 대표님도 5월에 백악관 초청을 받았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 이게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저는 원래 4월이었거든요. 네. 4월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로 연기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저를 초청한 백악관 측에서는 부스가 다른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데요. 과연 이 전쟁 때문에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죠. 현재는 5월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다 모순이거든요. 거꾸로 제가 묻습니다.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는 근거 가져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선고는 헌법 77조에 보장된 거고 또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 87조에 나오는데 그거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동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란이 근거도 없어요. 두 번째 아직은 1심 선고로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은 다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내란 우둔부린 것처럼 다 보도되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래 됐을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찬양하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즉 언론이 예. 막혀 있으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어느 순간 이재명 부역자 역할, 이재명 무조건 지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재명과 언론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니까 비상기업은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다 보다니까 아 내란이구나. 아직 1심밖에 선고 안 됐지만 무기징역이구나. 내란 우두머리 맞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심이잖아요. 3심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거든요. 그랬다 한다면 이재명 간첩이죠. 이재명 이적 범죄자고 여적 범죄자를 왜 북한에 100억 돈 갖다 줬으니까. 하지만 이재명한테 우리가 여적 범죄다, 이적 범죄자다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3심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저울 위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달아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직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방 국민들 대다수가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나는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됐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언론이 이렇게 특정 편향되어 있어가 국민들이 1당 1은 2잖아요. 1당 1은 2인데 1당 1은 6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들 1당 1은 네. 6이라는 것을 믿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 것에 맞서서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네. 투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래도 진실이 승리하고 법치가 존중되고 이런 정의가 살아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비록 뭐 오늘 구속 영장 청구되었고 내일 제가 실질심사 받고 구속 수감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령 수감된다 하더라도 또는 뭐 감옥 가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저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와 법치와 이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 그런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끝까지 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네.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물론 감옥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례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 대표님이 이제 감옥 가느냐 여부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이제 판사가 네, 결정을 할 거고 아까 또 이재명 대통령 말씀도 하셨으니까 담당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에도 한 2분 정도만 당부의 말씀 해주실래요? 이재명이 네.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이재명 스스로요 악은 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도 지금도 늦지 않은데 하야하길 바라거든요. 이미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5번째 요구 같은데요. 지금도 늦지 않고 하야하고 대신에 빨리 망명을 하면은 네가 마지막 그래도 살아나는 길이다. 이재명 아마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한테도 지금 반미로 가서 잠 못 이룰 거고 그래서 이재명은 일을도 못하고 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망명하고 그리고 하야하고 망명하는 것이 이재명도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재명에게 네 살고 싶으면은 하야하고 망명하라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장 판사님께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지난 길이가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No.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No. 제 사안이 뭐 무섭고 이렇게 뭐 위중합니까? No.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재판 받으러 오고 수사 받으러 올 테니까 구속 사유는 마지막 활동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과 양심이라면 저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 받고 저는 영장 기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디어시는요 기존 재래식 언론들이 다루지 않거나 눈 감고 있는 뉴스메이커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다 찾아가서 그 이면에 깔린 사실과 진실에 접근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